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오스코텍, 톱텍, 동아알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연구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부터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암연구학회 일정에 뭐를 진행이 될 거다. 연구학회가 뭐 열린다라는 부분을 제가 뭐 지난주 월요일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국내 기업들이 뭔가 연구 결과를 뭐 발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사가 또 추가로도 나올 가능성도,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이제 발표를 한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후속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톱텍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기사라고 하면 요 기사, 이제 마스크 판매한다라는 기사가 있다는 거 가볍게 볼 수가 있겠고, 동아일티텍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특별히 볼만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다,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기업들 내용들을 먼저 쭉쭉쭉 보고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재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자를 냈고 어떻게 보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바이오 기업답게 굉장히 약간 뭐 규칙적이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래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톱텍에 대해서 기업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관련 산업을 주 사업으로, 나노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 동사 주력 상품 OLED는 LCD 시장을 잠식하며 그 규모는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노 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출 실적을 보면 지난 여름에 굉장히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마스크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좋았던 게 확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그 외에도 어쨌든 마스크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OLE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지금 핸드폰이 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이제 4분기가 이렇게 적자가 났었다. 물론 전체로는 이렇게 흑자가 났지만 약간 요거는 좀 아쉽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OLED 관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지배 회사로 LCD 및 OLED 검사 장비의 제조 판매 종속 회사는, 지배 회사는 요거를 하고 있고, 이 동아일텍 요거 하고, 종속 회사는 증착 장비 제조를 영위하고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기술 사업 금융투자업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종속회사로 있는 그런 가운데, 동종목도 이제는 그러한 부분,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뭐 깔끔한 재물을 갖고 있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건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그래도 어쨌든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오스코텍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이쪽에서 이제 쌍봉을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빠지다가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원형 바닥형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바닥형 해당 뭐 패턴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차트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둥글게 움직이는 걸 원형 바닥형이라고 해서 크게 가는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진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차라리 여기서 나왔다면, 이런 구간에서 나왔다면 좀 의미를 많이 둘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를 축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연기금 매수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코스피는
에서는 연기금을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연기금을 담는 흐름이 나왔고, 또 재미난 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기관도 장 마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증시를 끌어당기고, 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도달하기도 한 부분인데, 결국에 코스닥이 움직이려고 하면 바이오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중심에 있는 그 기술주들, IT 기술주들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OLED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움직여야지 결국에는 지수가 움직이고 코스닥이 갈 텐데, 뭐 그 중에서 특히나 뭐 바이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셀트리온 형제 두 종목의 시장 시총에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올라탔다가 미끄러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요 120일 이동평균선 한번 장중에라도 한번 훅 건드렸다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개파락이 이렇게 발생한 가운데 여기 한번 찔러주긴 했지만, 이 개파락 구간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한번 찔러주고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여기 찔르면서 건드려주는 흐름을,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을 때는 결국에 이 갭에 대해서 구간을 결국에 채우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매매 동향을 긍정적이었는데, 그러한 매매 동향 많이 참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많이 봐야 되지. 지금 양봉이 연속적으로 4번 나왔는데 거기에 결국에는 이걸 20일 이동평균 찍고 나온 양봉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여기에서 이탈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이탈이 안 나오면서 여기 한번 건드렸다가 움직이는 흐름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톱텍은 뭐 마스크 관련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4월 1일 그 기사에 보면 일본 전역에 마스크를 뭐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또 일본의 코로나 상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국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본의 코로나 상황도 주시를 하면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OLED 쪽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뭐 쭉 올라왔어요. 쭉 결국에는 뭐 마스크 영향이겠죠. 여기 부분은 결국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쭉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막히고 120이동평균 막히고 지금 다시 한번 건드려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쭉 가든지 쭉 가면서 14,000원 라인 한번 건드려 주든지, 아니면은 살짝 미끄러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120이동평균 뚫어주면서 14,000원 라인에 대한 도전을 해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잖아요. 맞고 떨어졌다가 돌려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가운데 요 캔들에서 22 이동평균선 뚫어냈습니다. 뚫어냈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162 이동평균선 뚫어내는 캔들이 나오고, 여기서 120 이동평균선 건드는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 가운데 이제 추세 돌릴까 말까 약간 고민하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러한 행보가 나온 캔들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자. 지금 이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도 주목을, 당연히 이 큰 흐름 자체를 주목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짧게 봤을 때 이 캔들, 이 두 가지 캔들과 오늘의 캔들을 주목을 하면서 이 캔들의 흐름을 보며, 과연 이 캔들 오늘의 종가와 이 시가 내지 뭐 저가까지 요 안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여기서 박스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내일 14,000원을 건드려주는 흐름이 나올지, 120 이동평균 뚫어주면서 그런 흐름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건드려준 흐름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하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요하게 봐야겠다, 요 캔들들. 그리고 뭐 좀 더 보자면 지금 추세가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 라인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라인, 요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나온 캔들의 요 시간의 저가 라인 및 요 추세를 하단에서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이제 14,000원에 대한 부분에 도전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알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점을 찍고
한번 쭉 올랐다가 지금 미끄러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120이동평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기서 두두두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 한번 꼬리 있고 여기 한번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엔 이 캔들 여기서 무너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물려있는 물량을 여기서 태워주는, 그러니까 손바뀜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흐름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60과 122도편에서 좀 겹치는 구간에서 찍고 올라오면서 양봉 하나 뽑아놨는데, 이 양봉이 22이동편에서 뚫어놓기도 했고, 이 양봉의 절반값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미 해결을 어느 정도 손바뀜을 나와주면서 해결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제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캔들의 절반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요 캔들을 중요하게 봐야겠고, 결국에 여기 찍고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2이동평에서 중요하게 보자, 하단에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이탈이 없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 한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이 여기에 대한 캔들 밀집된 구간을 한번 건드려 준 거예요. 건드려 주면서 매물을 좀 소화해 준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뚫어주면서 여기 제끼고 2월달 제끼고 6월달 고가를 좀 제껴주고 결국에는 여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도 제끼면서 작년 10월달 고가도 제끼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캔들을 좀 크게 해서 보면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해당 종목의 차트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최고가는 여기에요. 역사적 흐름상.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뭐 과거의 여기인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원이란 부분이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캔들이 겹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여기를 뚫어준다면 결국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런 라인, 여기 캔들이 겹친 라인,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짝 이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 대한 12,500원까지의 움직임에 액션이 나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OLED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것들 요 캔들과 62이동평선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 종목 같은 경우에, 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는 뭐 세 종목 다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가장 현재로서 동아일테오 좀 저는 관심을 가장 세 종목 중에 굳이 뽑자면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부분 플러스 본인만의 어떻게 하면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해당 종목들에 관심이 가신다면 살펴보고 접근해 본다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초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